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1일 개미호 네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석강이 나아갔다. 강하다가 대신이 죄가 있으면 모두 자살하고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데 이르러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대신이 죄가 있으면 지척하지 아니하고 복에 불식이라느니 유박불수라느니 하는데 요전날 사헌부 상수의 가뭄의 허물은 바로 이 무리들이 관련되어 더 상하다고 하였는데 나는 이 말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지척은 현실로 가리켜 꼬집음이다. 복의 불식은 옛날에 대신이 불리엄에 연좌되었을 때 불리엄이라고 하지 않고 복의 불식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대신의 청량하지 못한 것을 제기의 불결함에 비유한 말이다. 유박불수는 옛날에 대신이 엄난 오예에 연좌되었을 때 오예라고 하지 않고 유박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관로의 부정을 규방의 문란함에 비유한 말이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2일 갑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2일 갑진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2일 갑진 세번째 기사 김윤 등 5인이 연대하고 수령의 근무 평정에 따라 보상할 것을 청하다. 이조저랑 김윤 등 5인이 연대하였다. 김윤이 아뢰기를 방금 수령의 임무를 중하게 여기니 무릇 고의 상인자는 관업의 고화를 불구하고 정적으로서 차례를 정하여 장려합니다. 그러나 채천될 때에는 차례를 묻지 아니하고 만약 10고에 10번 상이면 예로 한 작업을 상으로 주고 비록 여러 번 수위가 된 자라도 드러난 상을 받지 못하니 이 때문에 정사의 최상인자가 혹 해이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수령이 10고에 3번 수위가 된 자는 예로 한 작업을 상으로 주고 또 준직을 더하여 자궁으로 준직된 자는 당상관으로 올려서 보상하는 법을 보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주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고는 개월로 천전하는 관리들이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는데 그 기간을 말하고 5고 3상이라야 천전되었다. 정적은 치적이다. 자궁은 당화관의 훈계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0일 갑진 네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였다. 정병 230인으로 하여금 관역을 쏘게 하였는데 원상과 경영 당상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병이 항상 활 쏘기를 익히지 않아 잘 쏘는 자가 적다 하니 병조판서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정병은 집에 있으면 농사를 짓고 당번에 오르면 수기함으로 익힐 겨를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활쏘기를 배우는 것은 글을 배우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두어 달만 전심할 것 같으면 활 당기는 힘은 비록 같지 않더라도 마침내는 잘 모두 다 쏠 것이다 하였다. 활쏘기를 마치고 잘 쏜 자 송중지 등 7인에게 말 각각 한 피를 내려주었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0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전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전자의 경해로 역사를 정지하도록 주청하였더니 전하께서 기울어진 것만 수리한다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모두 부수어 철거하여 버리고 새로 짓는다고 하니 건년 이래로 공력이 계속되어 백성들이 쉬지도 못합니다. 이 누가 비록 기울어져 위태한 지경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때를 기다려야 할 터인데 하물며 누각이 완고한데 어떻게 모두 헐고 다시 새로 지어서 보기에 장하도록 하려 합니까? 옛날 한 나라 문제는 10집의 재산을 아껴 한 대도 쌓지 않아 나라가 부유한 업을 이루었고 당나라 태종은 진나라 사람의 폐단을 보고 일전도 짓지 않아
정관지치를 이루었습니다. 원컨대 전하는 전략하고 검소하는 덕을 숭상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정지시켜 백성의 힘을 표기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제목이 썩을까 걱정되어 부득이하여 한 것이다 하였다. 정관진치는 당나라 태종의 연호인 정관은 627년에서 649년 시대에 이룩한 빛나는 정치이다. 개원 현종의 연호 713년에서 741년의 치와 함께 중국 역사의 가장 황금 시대였다. 성전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이 계통이 아뢰기를 그년에 6년이 연달아 들어 백성들이 유리하는 이가 많은데 대창과 산릉의 역사를 가 잇따라 생겨 백성의 힘이 피곤함이 극심합니다. 경혜루는 비록 기울어졌더라도 반드시 20년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청가대 풍년을 기다려서 수리하게 하여 밀력을 너그럽게 하소서. 이제 즉위한 처음을 당하여 마땅히 전략과 검소를 앞세울 것이고 공시를 짓는 것은 급선무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높고 크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바로 선왕께서 영조한 것인데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하고 수리하지 않겠는가. 명년에 풍년이 들 것을 기피를 할 수 없으니 명년에 풍년이 들지 않고 또 그 다음 해 풍년이 들지 않으면 수리할 데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전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다가 조조의 상서에 이르기를 곡식을 낼 땅을 다 개간하지 못하고 노는 백성을 다 농사에 돌아가게 하지 못하였다 하며 이르러 시간간 이 맹현이 아뢰기를 신은 지금도 역시 이와 같다고 여깁니다. 승도가 군역을 규피하며 놀고 앉아 먹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 군액이 날로 줄고 농민이 날로 공공해집니다. 비록 다 제거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청컨대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거듭 밝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음부로 하여금 교철하게 함이 가하겠다 하였다. 이 맹현이 또 아뢰기를 한나라 문제가 즉위한 2년 만에 전조의 반을 면제하고 12년에 이르러 농민에게 조세의 절반을 내려주었는데 특히 백성들의 걱정을 부지런히 구휼한 것만 아니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이 실제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이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더욱 잇따랐는데 지난해에 하삼도가 조금 풍작이 되었던 바 감사가 정한 연분의 등재를 의정부와 육조에서 모두 한 등을 더하였습니다. 대저 연분은 수령이 처음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심약하여 등을 더하여 개달라는 것이 상례이며 만약 적중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어 검맥하여 감사와 수령을 논제함이 가할 것인데 어찌 풍작의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고 예사로 등급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문제와 같이 조세를 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등급을 더하지는 말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자 이 맹현이 또 아뢰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친히 밭을 갈아서 자승을 제공하고 왕후가 친히 누에를 차서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제사를 중히 여기고 근본을 힘쓰게 하는 소위입니다. 한나라 문제가 이의 말에 감동하여 적전을 친히 갈더니 말년에 이르러 태창의 곡식이 묵어서 쌓이고 해내가 부하여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였으니 이는 바로 문제가 농사의 뜻을 두어 근본을 힘쓰고 만리를 누름으로 아래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조종 이래로 적전이 예문에 갖춰져 있으나 미처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골전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한 자가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신은 원컨대 친히 적전을 갈아서 위로 자성을 제공하여 성경의 도를 다하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을 인솔하여 농사에 힘쓰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 김영견에게 명하여 몸소 적전하는 의지를 갖추어 아뢰게 하였다.
전조는 농지세이다. 연분은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 상중,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세종 28년 1446년부터 실시하였다. 심핵은 이의 진상을 세밀히 조사합니다. 자성은 제사하는 곡식이다. 말리는 상업을 말한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3일 을사 5번째 기사 상부와 한승부의 전지하기를 도승의 법은 법대전에 실려 있는데 근래에 한승부와 감사가 실행하지 아니하여 중이되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게 되었으니 법을 세운 뜻이 아니다. 거듭 밝혀서 규철하게 하라 하였다. 도승은 도첩인데 나라에서 발행하는 중의 신분증을 가진 중을 말한다. 곧 정전을 내고 나라의 허가를 받아 중이 된 사람을 말한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3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4일 병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4일 병호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경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성종시로 46권 성종 5년 8월 24일 병호 네번째 기사 예문관부 제학 임사홍 등이 상수하기를 신등이 덕건대 장차 우의정 김지를 보내어 의경왕의 추시를 청하려고 한다 하니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만극한 은혜를 추모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존숭하는 도리를 다하여 정성과 효도를 펴고자 하시니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거기 생각건대 사신을 보내어 주청하는 것은 의리에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에 남의 후계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 것이니 사친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 저쪽으로 나누어지면 이쪽에 오로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한나라 선제는 효소제의 후계가 되어 끝내 위 태자 사황손을 추천하지 아니하였고 광무제는 위로 원제를 계승하였으나 역시 거록 남돈군을 추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두 임금은 후하게 할 곳에 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의리에 감히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나머지 제왕은 방지로서 들어가 대통을 계승하고는 혹 그 부모를 추존한 이가 있었으나 모두 당시의 비난을 받고 후세에 기롱을 끼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진실로 소종은 대종의 대통에 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조상 전하는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예묘의 계통을 들어와 이어받아 예묘를 황고로 삼아 그 위에 올라 그 예를 행한 지가 이제 무릇 6년이나 되었으니 천지 산천 사직의 신과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이 전하를 예종의 후사라고 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전하도 사친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의경왕을 위하여 따로 사당을 세우고 왕으로 추존하여 후계자를 세우고 제사를 받들게 하여 만세에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온 나라 신민이 모두 예에 적합함을 알고 있으며 일이 순서대로 된 것이 이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이제 일이 아무런 연유가 없는 데서 나와 특별히 주청사를 보낸다면 천자가 반드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며 조정에서 만약 또 예의에 근거하여 설명하게 하면 그 사세가 두 번 주청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두 번 주청하여 얻지 못하면 이는 천자가 왕으로 삼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자가 왕으로 삼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전일에 추존한 호를 그대로 두기도 차마 못할 것이고 낮추기도 차마 못할 것인데 일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전하는 장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신등은 이제 이미 높여서 왕으로 삼았으니 천자에게 청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천자에게 주청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종묘의 열성의 존호 묘호를 어찌 모두 천자에게 주청한 것입니까?
또 전하께서 천자의 명령에 권곤하는 것은 어찌 천자의 명을 받아 왕이 되면 마땅히 종묘에 부하고 춘추에 향사한다는 것으로 큰 효를 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소목의 차례는 친이 다 하면 조하는 것인데 이제 만세에 무너뜨리지 않는 제사를 버리고 친이 다 하면 마땅히 조하는 차례에 들어가게 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신을 보내어 주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영종은 복안의 왕의 아들로서 인종의 대통을 들어가 계승하였는데 즉위한 뒤에 조칙으로 복왕을 높이려는 전례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한림학사 왕규와 지간원 사마광 등이 의논하기를 복왕은 이미 전하께서 천성의 친과 고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폐하께서 천자의 위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사해의 부를 차지하여 자손만대의 길이 계승하게 된 것은 모두 선제의 덕입니다. 마땅히 선조의 기친 존속을 봉증하는 고사에 의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한림학사 범진도 말하기를 폐하께서 이미 인종을 아버지로 삼았는데 또 복왕에게 추존을 더한다면 그 잘못이 적지 않으니 마땅히 왕교의 의논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영종이 그대로 따르고 조칙을 내려 복안의왕의 사당을 따로 세우게 하고 왕자 종일을 복국공으로 삼아 제사를 맡게 하였는데 다만 구양수와 한계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태후가 마침내 복왕을 높여 안이 황제로 삼으니 선유가 판단하기를 다른 칭호를 따로 세워서 자손으로 하여금 습작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면 대통에 혐의 되는 실수가 없고 낳은 부모에게도 존중하는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인데 당시 이러한 뜻을 밝힐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구양수 한계의 이집을 돌이키지 못하여 마침내 그 임금을 위로 군친에게 불효하고 다음으로 보광에게도 효도함을 얻지 못하는 데 빠뜨렸다고 하였으니 이런 비유로 보건대 대통을 계승하여 사친을 돌아보는 것은 옛사람이 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마땅히 그 잘못을 보고도 그 전처를 밟으려 합니까? 신등은 요즘 이 일로 인하여 고전을 상고하여 보아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무릇 인정은 서로 그다지 멀지 않으니 한나라의 정사는 바로 천하의 정사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미 남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또 그 나은 부모를 추존하고자 한다면 전하께서 어찌 즐겨 따르겠으며 조정의 제집이 어찌 즐겨 허락하겠습니까? 이것을 미루어보면 주청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주청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정도가 아닌데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사자가 전대할 능력이 있어서 얻게 되든지 혹은 환관이나 공첩을 인하여 얻게 된다 하더라도 모두 정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후세의 법이 될 수 없고 다만 신명의 누가 될 뿐 좋기 영광스러운 것은 못됩니다. 하물며 중국은 우리나라를 예의지국이라 하여 대접하는 도리가 해내 제후와 다름이 없는데 이제 예법대로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저청하면 우리를 무지하다고 하여 속으로 반드시 더럽게 여길 것이니 이미 하고자 하는 것도 얻지 못하면서 저들에게 더럽게 여기는 바가 된다면 또한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신등이 어찌 전하에게 만극한 은혜를 추모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광참한 말을 함부로 올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헤아려 보면 신등의 진술이 그의 의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방지는 지손이다. 황구는 임금의 아버지를 말한다. 권고는 사모하는 모양이다. 소목은 종묘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이다. 치는 제사는 대수이다. 조는 원조를 합사함이다. 고복은 부모가 자식을 보살펴 기릅니다. 기친 존속은 1년 복에 해당하는 근친 부모와 그와 같은 학렬 이상의 친족을 말한다. 전대는 외국의 사신으로 나간 사람이 본국과 상의 없이 임의로 황제의 물음에 대답하거나 또는 임시로 일을 처리하던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4일 병우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4일 병우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역대 제왕 중 자기를 낳은 부모를 왕으로 추존하는 제도 및 선유의 의논과 대명 추증 경례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5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5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나아가 열무하고 인하여 무사에게 기사와 격구를 시험하여 기사에 능한 조한신 등 구인과 격구에 능한 심하 등 사인에게 활과 화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열무는 임금이 몸소하는 사열이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제 역관 장유성을 관납사로 삼았는데 통사가 중국 조정에 드나들면서 장사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니 비록 당상이라 하더라도 조관으로 대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여긴을 정사에 삼겠습니까? 장유성이 통사가 된 것은 중국 조정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데 장유성이 정사가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신을 장유성의 예로 보고 모두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물며 장유성은 본디 근신하지 아니하여 이제 마녀 북경에서 반드시 자중하지 않고 몸소 판매를 행할 것이니 국가에서 중국을 높이고 사명을 중히 여기는 뜻이 아닙니다. 원컨대 개차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숙문과 정은 복승정이 관압사 장유성을 경질하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전례가 있는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세종주에 이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례가 있으니 경질은 불가하다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에게 묻기를 이제 경찰관 김승경의 계본을 보건대 흥량의 해적이 과연 외인인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외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였다.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예전에 뽕을 딴 것으로서 변경해서 헌단을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 비록 적더라도 이로 인하여 변이 생길까 두려우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신숙주가 말하기를 무릇 고기를 낚은 외인은 도주의 문인을 받아서 지세포에 이르러 만호의 이문을 얻어야 바야흐로 통행을 허락하는데 이제 이 외인은 도주의 문인이 있다고만 칭탁하니 믿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배에 병기를 싣고 또 고초도 안에서 고기를 잡는 자는 해적으로 논지한다고 약속한 뒤에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이제 마땅히 도주에게 계유하게 하고 변장으로 하여금 각각 경비를 엄하게 하여 소요를 일으키지 말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예전에 뽕을 딴 것은 오나라 소공 때 초나라 변업 비량시의 딸이 오나라 변업의 여자와 뽕 때문에 다투었는데 두 여자의 집에서 노화에 서로 죽이게 되자 양국의 변업장이 그 사실을 듣고 노화에 서로 공격하다가 초나라에서 오나라의 변업을 섬멸시켜 버렸으므로 오왕이 노화에 마침내 초나라를 공멸하여 양도인 종리와 거소를 탈취하였다는 고사이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충익부 도사 고택 등 2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호 46권 성종 5년 8월 27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차사 이극균 병마 절도사 임자번 수군 절도사 민효관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적외의 초사를 보건대 외선 8척이 지금 고초도 사이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그 말은 비록 믿을 수 없더라도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고초도 밖으로 배를 보내어 수색하여 잡는 것은 마땅하지 않지만 저들이 만약 가까운 섬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이것은 또한 잡지 않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적외의 여부를 가려서 함부로 살상하지 말도록 하라. 변장이 도적을 잡는 것은 진시로 보상할 만하지만 공을 세우려다가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은 작은 사고가 아니니 경은 이 뜻을 살펴서 비밀이 조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7일 기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7일 기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내전 정홍의 사자 도움비다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예조겸 판서 신숙주에게 시켜서 묻기를 특근대 대내전이 본토로 돌아간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하니 상관인 도은비가 대답하기를 금년 2월에 대내전이 나로 하여금 본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를 병화가 이미 진정되었으므로 내가 돌아가고자 하니 배를 준비하여 보내게 하라고 하기에 신이 수호 대관에게 전하여 알려드니 곧 배를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갔는지 아니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내전이 대대로 진심으로 따랐기에 나도 우례로서 대접하였다 하니 대답하기를 대내전이 대국을 우러러 받드는데 만약 본토에 돌아오면 반드시 사자를 보내어 보고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움비다와 부관인 오위로 수계로 하여금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이나의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외인이 나간 뒤에 신숙주가 아뢰기를 예문관에서 상수 한 마리 잠옷 불순합니다. 주상의 즉위하신 처음에 승습을 청하였고 얼마 아니 되어도 사친을 왕으로 추존하기를 청함은 사세가 어려워서 실행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청할만하며 또 국내에서는 의경왕으로 이끌고 중국에서는 세자로 일컬었으니 칭호가 같지 아니하여 부득이하여 추존하려고 주청하는 것인데 상소 가운데 여태자의 일을 인용하여 말하였으니 여태자는 종사에 죄를 얻었으므로 우리 의경왕에게 비교할 것이 아니며 또 말하기를 우리를 무식하다 할 것이다고 하고 환관 궁첩으로 인하여 얻는다고 하였으니 천자가 환관 궁첩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또 이런 대신이 건의한 것이 아니고 신충에서 나온 것인데 옛날에 어버이를 위하기 때문에 더럽고 욕된 이름도 받는다 했는데 가령 청하여 얻지 못하더라도 어찌 전하에게 누가 되겠습니까? 청컨대 항소한 실정을 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한 말이 비록 순하지 못하더라도 저들은 후계자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는 말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일 따름이니 다시 무슨 실정이 있겠는가? 하니 주하의정 한 명예가 아뢰기를 상소의 말이 저와 같은데 어찌 내용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명하여 예문관 직제하 홍귀달 등을 불러 승정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원상 한 명의 김질이 승기와 더불어 상소의 말을 가지고 물으니 홍귀달 등이 대답하기를 전에 추존한다는 말이 있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이제 대신이 의논하여 정했기 때문에 신등이 일이 인연이 없는 데서 나왔다고 한 것이고 종묘에 부한 것은 비록 주상의 뜻둔 바를 알지 못하나 사세로서 보면 이미 고명을 받으면 마땅히 종묘에 부하기 때문에 억척하여 아랜 것입니다. 우리 조정의 환수가 중국 조정에 들어간 자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자가 중국 궁정의 입시한 자도 있으니 신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추봉하는 일을 중국 조정에서 예의에 의가여 들어주지 않으면 주문사가 반드시 이 무리들을 인연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환강 궁첩을 인하여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부묘의 이런 조정의 의논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거꾸로 추적하여 말하는 것이 옳은가? 또 추존하는 옛 제도를 상고하도록 명하인데 며칠이 되어도 아뢰지 않으니 어찌 정류가 없겠는가? 하니 홍규달 등이 아뢰기를 옛 제도는 이미 상고하였으나 다만 미처 서서 올리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상소한 말이 불순함이 많으나 대의를 말하였으므로 내가 우선 용서하니 뒤에는 이런 것을 습관화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시호를 청하는 의논은 신숙주가 임금의 뜻을 맞춰 찬성한 것으로서 대신과 대간이
그 잘못을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정인지와 정창소는 지론을 변경시키지 아니하였고 예문관에서도 또 상수하여 간하자 신석주가 와 한명회가 죄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부득이하여 그 사실을 묻고서 용서하였는데 신숙주 등이 꼭 죄를 주고자 하여 사사로이 서로 다시 의논하자 홍윤성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임금의 어버이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저지한다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정인재 정창소는 말하기를 선왕조의 집현전 여러 선비들의 말과 일이 비록 맞지 아니하더라도 죄를 주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제 이 말을 어찌 죄질 수 있겠는가 하니 신석주가 그만두었는데 당시에 관관들은 구경만 하고 두려워 웅크리고 앉아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참으로 가진 녹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자들이라고 하겠다. 아이고, 신충은 임금의 마음이다. 항수는 반대하는 상소이다. 환수는 환관을 말한다. 아이고. 성종시록 46권 성종 5년 8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홍에게 회답하기를 공경이 서문을 받아 귀체가 편안함을 알았으니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이미 위에 아래어 받아들였습니다. 토산물인 흰 모시 5빌, 금은 300 호피 1장, 표피 1장, 인삼 10건, 해송자 15말, 청밀 3말, 소주 10병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여 보냅니다. 족하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면서 귀가의 계통이 폐국에서 나갔으므로 대대로 정성을 두터이 하였고 선대부에 이르러 더욱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하기에 힘을 써서 우리나라의 울타리로서 호위한 것은 진실로 보내온 편지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조카가 업을 계승하여 선대부의 뜻을 널리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비록 전쟁이 어수선한 사이에도 2번 사자를 보내어 강호하고 징계한 사양 노루를 구하여 올리고자 함에 이르렀으나 더욱 조카의 충성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도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셔서 조카가 말한 장선비를 특별히 따로 내려주도록 명하였기에 간략하게 면포 200빌, 정포 200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신에게 아울러 붙이니 그리 알고 용수하시오. 지난해 귀사가 왔을 때 관대와 증류를 모두 구례대로 하여 하나도 줄인 것이 없었으나 다만 그때 청구한 동전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고 대장경은 귀국의 여러 고을에서 구해갔기 때문에 이미 다 없어졌으니 이는 모두 사실로 왔던 사자가 보고 들은 것이니 어찌 구정의 호의를 잊었겠으며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조카에게 어떻게 아까워하겠습니까? 용서하여 살피시오 하였다. 성종시록 46권 성종 5년 8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윤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러 고을 수령이 석전을 몸소 행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교생 품간으로 대신하게 한다고 하니 그 규철하는 절목을 상의하여 아래라고 하였는데 신등이 자세히 참작하건대 제향은 큰 행사인데 수령이 몸소 행하지 아니하면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뒤로는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제사하게 하고 연고가 있으면 교수와 혼도가 행하게 하며 그도 연고가 있으면 벼슬이 있는 품간을 골라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대행하게 하고 관찰사는 수시로 검역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46권 성종 5년 8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6권 성종 5년 8월 2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사간 박승지, 장령 이승문이 장유성의 관압사 임명을 바꾸도록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에서 통사를 관압사로 차임한 것이 하나만이 아니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박승질이 아뢰기를 비록 조종의 법이라도 만일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면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데 하물며 장유성은 한낱 통사인데 하필 전례를 끌어대어 보낼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께서 어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통사를 사신으로 삼았겠느냐 하였다. 성종시록 46권 성종 5년 8월 2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6권 성종 5년 8월 29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간서로 비축 통수 중조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성종시록 46권 성종 5년 8월 29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이르건대 장유성이 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세종조의 태감 윤봉이 그 친족 융중부를 사자로 삼도록 청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한 까닭은 중부의 낮고 천함으로써 조정을 욕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조정의 사람들이 통사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 환관의 족속보다 심함으로 그 불가함이 하나이고 장유성은 여러 번 통사로 불경에 나아가서 중국 조정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하루아침에 명을 받아 사신이 되면 반드시 사명을 경홀히 할까 두려움으로 그 불가함이 두리고 장유성은 본디 흥판으로 업을 삼은 자인데 몸이 비록 정사가 되었으나 여전히 흥판하여 반드시 군명을 욕되게 할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불가함이 셋이고 조정 신하로 사신이 될 만한 자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니며 이제 부득이한 까닭도 없는데 꼭 장유성을 보내야 된다는 것은 그 불가함이 넷이고 만약 주청하는 큰일에 부득이하여 들여보낸다면 권감이 갈 적에 황충은 비록 당상관이지만은 통사로서 데리고 갔으니 이미 예정 규례가 있는데 어찌 반드시 사신을 삼은 연후라야 가하겠습니까? 원컨대 세 번 생각하여 빨리 고쳐 더 정하기를 명하소서 하니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9일 신의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9일 신의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29일 신의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3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3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이서장이 장유성을 개최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례가 있고 또 한으로서 질정하여 가는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니 이서장이 말하기를 여긴 당상관인 자가 통사로 북경에 가는 것은 전례가 있으니 장유성을 통사로 삼아 가게 하며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홍윤승이 대답하기를 이 무리가 항상 중국 조정에 왕래하면서 오로지 물건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이를 삼음으로 친히 물화를 가지고 시장에 매매하는 것을 서반에 있는 아자들이 다 아는 바인데 사대부리들이 다 천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전조 이승인이 중국에 들어가서 몸소 물건을 팔았는데 그 뒤에 장시관이 되자 대간에서 이승인을 탄핵하기를 유자로서 몸소 흥판하여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동방 사대부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권근이 이승인을 농구하기를 친구의 집에 왕래한 것은 있었으나 어찌 흥판한 일이 있었겠느냐고 하였으나 사관은 말하기를 권근의 농구가 지극히 공정한 것은 아니다고 하였으니 장유성을 관합사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일 뿐이며 또 사신이 되면 스스로 가까이 부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몸소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지사 홍흥이 아뢰기를 매우 김유래와 같은 이는 모두 당상관으로서 통사를 삼았습니다 하니 홍윤성 이서장이 말하기를 당상관을 낮춰 통사로 삼는 것이 비록 불가하기는 하나 통사를 사신으로 삼는 것으로서처럼 더욱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자세히 생각하겠다 하였다. 서반은 중국 관하의 직소이다. 아자는 중개인이고 논구는 변론하여 구제함이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3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알타리, 중추, 마구, 언파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 8월 3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있다. 성종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개승부 유수 2에 경기 병마 수군절도사 김양경 황해도 겸 병마
수군절도사 김자행에게 하교하기를 장차 이달 24일에 재령 후릉에 참배하고 인하여 무사를 강하려고 하는데 진에 따르는 군졸이 많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에 선장관으로 하여금 병부를 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경은 그것을 하펌한 다음 하분하는 제색 군사를 뽑아보내어 경기에서는 4,700명이 16일치 양식을 가지고 본월 21일에 양철원 앞들에 모이게 하고 계승부에서는 700명이 황해도에서는 흉년든 여러 고을과 잔열한 군사를 제어하고 건장한 자를 골라 4,100명이 아울러 12일치 양식을 가지고 22일에 임진도 북쪽에 모이게 하라고 일렀다. 대령하도록 하라 하였다. 합품은 병부를 맞춰보고 살피는 것이다. 병부는 군대를 동원할 때 표지로 쓰이던 패로 한 면에 발병이란 두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김이로 관찰사, 절도사, 진호 등을 기록한 가운데를 쪼개어 한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교서와 함께 그 한쪽을 내리면 지방관은 두 쪽을 맞춰보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했다 한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건대 윤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양계의 변민은 어버이가 죽으면 장사하지 아니하고 바위 구릉에 놓아둡니다 하니 이 풍속은 심히 고약하므로 관찰사로 하여금 엄하게 규단을 더하여 풍속을 바로잡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조해보건대 기한이 지나도록 장사하지 아니하는 자도 모두 죄에 저촉되는데 하물며 그 어버이를 장사하지 아니하고 바위 구렁에 놓아두는 것이겠습니까? 풍속을 허물어뜨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명률 발총조에 조부모 부모의 죽은 시체를 내버리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어버이의 시체를 버려두고 장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위의 율로서 논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영사 이하의 관원이 이미 입시하여 장차 진강하려 하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천둥하고 번개치니 강을 그만두겠다 하였다.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전일에 신등이 아뢰기를 장유성은 관합사에 적당하지 못합니다고 하였더니 전교하기를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건대 선왕조에 이미 예가 있었으니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상상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북경에 나아가는 사신은 모두 가선대부 이상으로 정하신 것은 사명을 중요하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장유성으로 하여금 사신이 되게 하면 중국 조정 사람이 우리가 사신을 고르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어찌 아니하겠습니까? 또 신등은 장유성을 반드시 보내시려는 뜻이 무슨 일 때문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정력을 익히게 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장령 이승문이 아뢰기를 주문사의 행차에 문신으로는 김자정과 같은 이가 있고 통사로는 김계박 같은 이가 있어 모두 중국말을 아는 사람인데 하필 장유성으로 한 뒤에야 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장유성은 이변의 직임을 이을 만하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내는 것이다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장유성은 그를 몰라서 매양 취재 때에 합격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성상의 은혜를 입어 당상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장유성이 장차 이변의 직임을 이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장유성을 북경에 나아가게 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부득이 보낼 것 같으면 통사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정승이 말하기를 여긴 가운데 당상관이 된 자가 통사로 북경에 간 전례가 없다고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서반정은 비록 이 사품일지라도 조관의 예와 같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사도 중국의 서반과 같은 것인데 따위인데 누가 같이 서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고 이승문이 말하기를 전자의 황중은
방상관으로서 권감의 행차의 통사가 되었으니 이것이 그 전례입니다 하고 정궐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궐이 또 아뢰기를 전자의 신등이 장자효를 기복하여 북경에 가게 하면 부당하다고 논하였더니 전교하시기를 그렇게 아니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덕건대 세종조의 이순지가 일찍이 상중에 있었는데 최복을 벗고 북경에 갔다가 돌아와서 성복하고 상제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장자효도 또한 승전으로 인하여 최복을 벗고 가는 것은 법에 의거하여 기복하는 예가 아니니 차건대 북경에서 돌아와서는 상을 마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의 군신에게 물었다. 영사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예전에 검은 죄지를 입은 자도 있었고 또 기복한 자도 있었으나 3년의 상전에 지극히 중하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국초에는 기복하여 시위하는 자가 단복을 입었으니 지금과는 다릅니다 하고 정궐이 아뢰기를 낮은 관직에는 기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우승지 유지에게 이르기를 법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유지가 대답하기를 대전에 단지 기복법만 있고 이를 구분하여 나누어 말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관직이 낮은 사람의 기복하는 예를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전역은 통역이고 홍정성은 홍윤성을 말하며 서반직은 중국 명청시대의 관명으로 홍려시에 속하여 백관의 반열을 정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바닷가의 각 고을의 소나무는 병선을 만드는 데 가장 기묘한데 수령들이 게을러서 건보를 아니하여 사람들이 많이 베어갑니다. 이로 인하여 소나무가 적어서 배를 만들기가 어려우니 장려가 염려됩니다. 청컨대 그도 관찰사와 수군 절도사로 하여금 언금하여 베지 못하게 하고 또 삼포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몰래 소나무를 베어서 매인에게 파는 자를 아울러 언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3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3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양로연을 행하고 잔치가 끝나자 노인들에게 의육을 자등있게 하사하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5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종묘서 영 노철강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5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5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6일 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6일 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6일 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 강목을 강하다가 노공의 상소에 만백성은 하늘이 낳은 것이니 하늘이 그 낳은 것을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라도 그 살 곳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천기가 이 때문에 어그러진다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 동지사 이성소가 아뢰기를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는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추나 추동의 운행을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만물을 생성하는 것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비록 꺾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일지라도 역시 견실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마음은 만물을 생성할 뿐인데 생성한 만물이 각각 그 만물을 생성한 마음을 얻어서 비록 새 짐승 같은 미물일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하늘과도 형편이 비록 크게 다를지라도 그 천식하는 기운은 비록 1원의 기운이고 또 두 기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재변을 내리는 것은 화를 주려는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람과 만물이 살 곳을 얻지 못하여 불평한 기운이 있으면 천기도 어그러짐이 있게 되니
사람의 오장에 병이 들면 증세가 밖으로 나타나게 됨과 역시 한 가지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된 이가 능히 천지 마음을 몸받아서 어기지 아니하여 사람과 만물로 하여금 화평함을 얻어 근심 걱정과 원한이나 고통이 없도록 하며 음양이 조화되고 죄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였다. 천식은 숨쉬는 것을 말한다. 성등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6일 모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등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6일 모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7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의유소의 계달로 인하여 건주 야인이 장차 의주에 침입하려는 것을 알았다. 경은 이 뜻을 자세히 살펴서 미리 조처할 것이며 또 주문사는 마땅히 10월 초에 요동으로 향할 것인데 야인의 난을 일으킴이 바로 그때에 당하니 경은 상례로 정하는 호송군 네 대에 2대를 보태어 미리 정하게 골라서 대기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수 왕비 전에 표리를 바쳤으니 단일이기 때문이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경주에 갇힌 양인 이거생이 산호 막동을 위협하여 죽인 강도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소재한 고울의 관노비에 붙이며 신창에 갇힌 백정 신석산이 절도를 재범한 줄은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9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9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올영합 첨지 도읍도 등 7인이 내조하였다. 성주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0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1일 개현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았다. 성주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1일 개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형문이 아뢰기를 식리 상을 입고 전라도에 있으면서도 근데 광양 나간 순천 등 고을에서 해마다 새 인복을 공납하는데 경내에는 큰 보고가 없어 외딴 섬에 깊이 들어가서 잡다가 갑자기 고기 잡는 외인을 만나면 그 힘이 강하고 약한 데에 따라 서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관리가 비록 이를 안다고 할지라도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여 변경의 분쟁이 항상 소홀하게 하는 데에서 일어나니 참건대 건박을 엄하게 세워서 가서 캐지 못하게 하고 또 큰 전복은 외딴 섬에서만 생산되니 참건대 광양 등 고을의 새 인복 공납을 감하게 하소서. 또 지금 국문하는 수적은 그것이 고기 잡는 외인으로 문인이 없는 자를 가지고 해적으로 우인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요컨대 마땅히 실정을 캐내어 처리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이 말은 그러하다. 다만 새 인복은 곧 천신하는 물건이므로 다 감할 수는 없다 하였다. 영사 조승문이 아뢰기를 신도 변경의 백성들이 큰 전복을 잡는 일로 인하여 변경의 분란을 일으키가 염려됩니다. 청컨대 이 공납을 적당히 감하소서. 이제 공문하는 수적은 가수 자세히 캐어 물어서 그들이 도둑질하는 외인인가를 분명하게 안 뒤에 도주에게 통요하여 그 근본 원인을 밝게 알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종조의 최원이 고승군수가 되어 외선을 잡아서 아뢰었는데 세종께서 공을 구하는 짓인지 의심하여 조사했던 바 과연 문인이 있는 자였습니다. 명하여 주연을 차명에 처하여 외사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그 마음을 풀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광양 등 고을에서 공납하는 인복은 적당하게 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형운이 또 아뢰기를 조우는 갑포의 병선을 쓰고 또 선군을 조졸로 삼아서 왕복에 거의 반년이 걸리는데 만호만 홀로 빈영을 지키니 갑자기 불의의 변이 있으면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또 예전에 사슴을 쓸 때에 패몰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제 병선을 쓰자 자주 엎어져서 침몰하는데 그러한 까닭은 병선은 몸체가 커서 운행하기가 어렵고 사슴은 가볍고 작아서 부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조졸이 된 자는 극에 호강한 자가 많아서 좋은 날 즈음에 반드시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으로 대신시키니 모두 물길에 익숙하지 못하여 뒤집혀서 침몰하기에 이르니 청근대 수군에게 원패를 만들어주는 예에 의하여 그 나이와 용모를 새기고 이것에 의하여 안을 만들어서 배가 떠날 때에 빙고하여 이름을 전모해서 보내면 대역의 폐단이 없고 모두 백길에 익숙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선을 써서 조운하는 것은 선왕께서 이룩한 법이니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니 조승문이 말하기를 반드시 병선을 써서 조운하는 까닭은 배를 운행하는 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군으로 하여금 물길을 익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조에 일찍이 사선을 써서 운행하였는데 세조께서 사선은 값을 주는데 낭비가 많은 것을 걱정하여 공선을 쓰도록 명하였습니다. 뒤에 조운하는데 엎어져서 패몰함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많이 말하였는데 그때 신이 호조판서가 되어 낭청 김순을 보내어 조선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청하였더니 김순이 물길이 멀고 가까움과 험하고 평탄함을 헤아려서 배가 정박할 곳을 미리 정하여 지나쳐가지 못하게 하고 순한 바람이 아니면 배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며 또 자신이 배가 정박할 곳에 가서 배가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고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패몰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삼도의 경차관은 천으로 하여금 배를 몰고 가게 하고 자신은 육로로 해서 곧 질러 서울에 도착하여 기다리며 천호인 자도 배를 즉시 출발시키지 아니하고 관가를 끌고 날마다 술 마시다가 길을 일삼다가 서울에 올라갈 기한이 급박하면 밤낮으로 배를 운행하므로 패몰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삼도의 경차관을 혁파하고 특별히 본조의 낭청을 보내어 배를 몰고 오게 하면 거의 실패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선의 조우는 세조의 법이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을지라도 공선을 써서 부족하면 사선을 겸하여 써서 그 이해를 시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이 덕건대 전조 말기에 외적이 침략하였으나 그때 병기가 갖추어있지 못하여 수체 대적하지를 못했고 또 우리나라 병선은 크고 느린데 외선은 작고 가벼워 빠르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우리 배의 밑으로 들어와서 배 밑바닥을 도끼로 구멍을 뚫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군사의 실패가 많았는데 선군 김인길이란 자가 있어 모책을 바쳐서 거철과 구철을 만들어 외선으로 하여금 들어왔다가 물러가지 못하게 하고 또 철질열을 만들어 배 안에 던지니 이로부터 그런 걱정 거의 드디어 없어졌다고 합니다. 신이 일찍이 각 포구를 순행해 본즉 변기가 매우 허술하였으니 만일 변경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적을 대응하겠습니까?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바닷가 여러 고을에 모두 성자와 연대가 없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참건대 여러 고을로 하여금 점차로 업성을 스스로 쌓게 하여 이 3년을 기한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졸은 조운선을 부려 조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조군 수부를 말한다. 원패는 성군의 신분 정명서이다. 한 면에는 부모의 성명, 본인의 이름, 나이, 생김새를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거주지와 소속포, 영의 소속을 새기고 전자로 선군이란 낙인을 찍었다. 거철은 버팀새이고 구철은 걸림새이다. 철질려는 마름새를 말한다. 변경은 변방의 경보이다. 성자는 성을 말한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1일 개한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덕건대 도내 광양 순천 흥양 나간 등의 고을 사람들이 새 인복 원전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다 가운데 섬에 깊이 들어가서 큰 전복을 따다가 외선을 만나 서로 죽이고 노략질한다고 하니 장차 변경에 분란이 날까 깊이 염려된다. 가까운 섬에는 큰 전복이 나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전복을 따는 먼 섬의 지명과 기타 채취하는 해산물의 명목을 자세히 물어서 계달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1일 개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1일 개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하기를 끝마치니 장령 이경동이 아뢰기를 이제 연분법은 매양 한 면으로서 한 등급을 삼으니 신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비록 동일한 평지 안에서라도 땅에 비척이 있어 볕곡이 따라서 같지 아니하는데 더구나 한 면이 넓으면 지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찌 등이 다 같겠습니까? 등급을 매길 때 좋은 땅을 기준하여 상등으로 잡으면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메마른 땅을 기준하여 하등을 잡으면 나라의 손해가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땅의 좋고 나쁨에 따라 등급을 나누면 높고 낮음이 적중을 얻고 공사가 모두 편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영사 신숙주에게 말하기를 전번에 경도 또한 이런 말을 하였다 하자 신숙주가 아뢰기를 이 경동이 말한 바가 바로 신의 말과 같습니다. 가령 녹양들과 살고지들의 면으로 친다면 녹양은 땅이 메말라서 곡식이 잘 안되고 살고지는 땅이 비옥하여 곡식이 매우 잘 되는데 만약 녹양과 살고지를 동일한 등급으로 매기면 녹양의 백성들이 원망이 없겠습니까? 신이 덕건대 전주 부위원 윤효손이 경내의 연분이 적중하지 못함을 걱정하여 사면의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보며 아침 저녁으로 논밭 사이를 나들면서 좋고 나쁜 땅을 나눠 등급을 매기려고 한다고 하니 청건대 윤효손에게 유서를 내려 우선 전주의 경내에서 시험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공법이 무너질 것이다 고 할 것이지만은 신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한 뒤에 공법이 영구히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법에 구애되어 매양면을 기준 삼아 등급을 나누고자 하면 고집불통으로 한갖 민원만 더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동부승지 김영견에게 이르기를 윤효손에게 유시하여 시험하게 하라 하였다. 연분법은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9등급으로 나누던 세종 28년 1446년부터 실시하였다.